안녕하세요. 마탄비 수학의 마녀 수학쌤 김서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들어갈 거는 이제 무한수열 파트 되겠는데요. 사실 이 무한수열이 우리 지금 수1에서 배웠던 수열 파트 뒷부분에 붙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다 배우는 상태였는데 이제 구성이 좀 바뀌면서 이제 이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파트가 이제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형태로 빠져 있죠. 수 구성을 이제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무한함수, 즉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맞는데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걸 못 배우고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우니까 조금 힘들 거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듣고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좀 편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수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전 단원에 먼저 됐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죠. 바로 이제 A1과 A2, 즉 수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S1과 S2에서 SN까지 배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한하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00년을 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 죽을 텐데 유한하기 때문에 1년 1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다 산 사람들, 즉 80살이나 90살 뭐 누가 먼저 갈지 알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면은 야자를 막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등학생일 테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 채 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한 그 크기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2살이라 생각하시면 1년은 그 걔 인생의 50%예요. 여러분이 10살이야. 그럼 1년이 걔 인생이 10%가 되는 거죠. 제법 크죠? 근데 내가 뭐 90살이야. 그럼 1년은 뭐예요? 9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값어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유한한 수열에서는 SN과 SM 플러스 1, 그 다음 SM 마이너스 1이 엄청난 차이였죠. A5와 A4는 다르고 또 A1은 진짜 애송이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기 때부터 갖게 되는 질문인데 이거는 뇌가 있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기 때 바닷가 가서 아빠 계속 앞으로 가면 뭐가 나와? 뭐 제주도 나온다. 뭐 제주도 마라도 지나서 뭐 일본 나온다. 계속 앞으로 가면 결국 제자리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물음표 만개죠. 왜 제자리야? 난 갔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먹고 길을 달릴 때 여기 이제 해나 달이 떠 있을 때 그 해가 어때요?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을 항상 질문해. 왜 해가 쫓아와? 뭐 아빠 달이 쫓아와, 엄마 뭐 달이 쫓아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에 대한 내용이죠. 저도 5살 때 갈비를 뜯고 오다가 아빠한테 달이 자꾸 저를 쫓아와. 왜 달은 나를 쫓아와?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해주신다고 하시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점을 찍었어요. 달과 지구의 사이의 거리를 이만큼이라 하면 네가 걷는 거리는 이 길이에 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이제 수련과 발산 중에서 이제 무시하게 되는 어떤 상수항의 소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5살 때 들었다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우리 딸이 예뻐서 달이 한 번 더 쳐다보러 온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객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 거리를 이만큼이라 하자. 하지만 네가 걷는 거리는 이거에 비하면은 거의 점과 같고 거의 없는 거와 같으니 네가 아무리 걸어봤자 다른 네 머리 위에 있는 거란다 라고 했죠.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거를 배우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쭉쭉쭉 가서 AN-1과 AN의 관계 이런 걸 물어봤던 거에서 우리가 오늘 뭐 할 거다? 한계를 넘을 겁니다. 오버 더 리밋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 쭉 가게 됐을 때 답은 어떻게 될까?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답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바로 수렴과 발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수렴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수렴이란 바로 무엇이냐?
잘 쓰셔야 돼요. 답이 나온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수렴이란 답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게 또 안 나오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한번 쓸게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한 곳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답이 한 곳의 모임. 여기서 한 곳을 강조하셔야 돼요. 답이 나온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요. 답이 한 곳의 모임이다. 여기서 예를 들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표현하는 게 2의 x승 같은 경우인데요. 이 x승에다가 내가 계속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 2, 4, 8, 16. 그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1024. 1024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답이 안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셔서 마이너스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답이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둘 다 수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렴의 정의는 답이 한 곳에 모인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산은 뭐냐? 발산은 그냥 수렴의 반대예요. 수렴이 아니면 전부 다 발산이다. 수렴의 반대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마이너스 1의 요 x승에다가 요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진동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진동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렴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만 나오기 때문에 진동이다라고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기니디 문제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는 학교에서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질문이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수렴이다. 이렇게 말을 수렴 되겠습니다. 그 수렴과 발산을 여기다 쓰고 나시면요. 펜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속상하네요. 수렴과 발산을 여러분이 쓰고 나시면 거기 옆에 공간이 좀 빌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좀 빌 건데 지금 공간이 빈 이 옆에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저거에 대해서 한번 필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필기하시면 되냐면 바로 앞으로 배우게 될 바로 이 형태예요. 이거에 대한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요. 무한대라고 읽고요. 영원을 의미하죠. 그죠? 인피니티라고 해서 이게 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무한대라고 읽고 얘는 정의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예요. 자,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이제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 무한대는 이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정값이 아니에요. 즉 얘는 문자도 숫자도 아닙니다. 문자도 숫자도 아니다. 자, 문자도 숫자도 아니라는 게 나한테 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문자도 숫자도 아닌 게 나한테 주는 느낌은 바로 무엇이냐? 얘가 바로 계산 불가라는 거예요. 계산 불가다. 우리가 지금 수학하잖아요. 계산할 수 없대. 그럼 그건 거의 뭐 장애와도 같은 거예요. 계산 불가야. 그러면 얘가 주는 의미가 뭘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이 무한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계속 커지는 증가상이기 때문에 얘를 특정한 수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0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 제곱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눠서 1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한대는 숫자도 문자도 아니기 때문에 계산 불가해요. 숫자는 계산이 되는데 문자가 계산이 됩니까? 되죠. x 더하기 x 몇 x죠? 2x. 이러면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가 알려져 있는 성질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로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지는 거 더하기 커지는 거는 그냥 커지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는 특정한 점에 수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분의 1, 100분의 1, 부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1000분의 1, 그 다음 뭐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점점점점 어디로 수렴해요? 답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0에 가깝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 답이 한 곳에 모임, 발산, 수렴의 반대. 그걸 여기다 써주시고 나시면요. 중간에 여기 비어있죠. 중간에 이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이것을 옮겨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퍼즈 누르고 이제 그 정지 누르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이제 무한대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over the limit, over the limit. 그래서 limi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극한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limit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A를 B에 보내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식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자면은 limit x를 무한으로 보내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2x 플러스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x에다가 계속해서 커지는 수를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소리예요. 1 집어넣으면 3이고 10 집어넣으면 21이고 100 집어넣으면 201이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커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 답이 엄청 커지겠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답안지에 이것만 쓰면 100점이 나올 수 있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질문은 기니디 문제에서만 살짝 하고요. 다 대부분 거의 99.9% 계산 가능한 문제만 냅니다. 따라서 계산 가능한 문제는 좀 쉬울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생각을 요하는 무한대가 어떻게 될까? 수렴할까? 뭐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번 수열 극한에 관한 성질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 뭐 이거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리미트 연산은 이제 우리가 리미트 배울 건데 이 리미트 연산은 기본적으로 비정상 연산입니다. 우리가 쓰는 비속어 중에 한남이라는 것도 있고 뭐 김치녀라는 것도 있죠. 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여자들도 김치녀 싫어하지. 남자들도 한남 싫어하잖아요. 한남 좋아하나? 그래서 우리가 특정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미리 해주자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여성상 바로 이제 김치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녀 연산으로 들어가는 비정상 연산인데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이 뭐 데이트 좀 할까라고 어떤 남자가 애프터를 신청했을 때 김치녀는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저 남자가 돈이 많은가?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두들겨 보고 괜찮다 싶으면 에이 알았어요 오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쟤는 별로야. 그런 애가 뭐 저거 데이트 신청하면은 예 너 내가 만만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받아치는 거죠. 꺼져! 막 이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연산을 한다. 따라서 뭐냐면 밥을 한번 먹어도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심지어 어떤 요구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좀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프로젝트 같이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그 촉각을 저 남자를 이렇게 어떻게 등쳐서 내가 좀 편히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결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제하에서만 착한 척 오지게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는 거야. 결혼 전제 하에서만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결혼 전제 하에서만 만나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저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사실은 어제 클럽 가고 막 놀았는데 어제 밤에 연락이 안 됐네요. 아, 예, 제가 봉사를 좀 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결혼 전제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리미트 연산은 수렴 전제입니다. 수렴 전제 하에서만 바로 뭐야? 분배 가능해요.
여러분 김치녀가 어떤 남자를 목표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트를 하겠다. 데이트 앱부터 신청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별 요거 다 들어주죠. 막 엄마 아빠 땅 문서도 훔쳐다 주고 막 아빠 줄 보약도 훔쳐다가 막 주고 막 남자한테 허실 다 한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수렴 전자에서만 분배를 해주는데요. 그 분배가 말도 안 되게 다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가능.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리미트는 비정상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하려고 치면 뭐부터 따진다고? 제가 값어치가 있나? 결혼 전제가 가능한가? 이거부터 따지는 김치녀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리미트로 내가 좀 계산 좀 할 거거든? 근데 수렴 전제부터 따져대는 거야. 결론부터 내봐. 수렴이 돼? 이거야. 결론부터 내. 결혼해도 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하고 결혼하면 편하게 살 것 같다. 그럴 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되게 가난한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애랑 안 만나주는 거지.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죠? 결혼을 막 항상 생각하는 그런 애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렴 전자에서만 분배가 가능해요. 아, 세상에 분배를 그딴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에서 원래 그런 애가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있어. 그게 리미트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분배예요. 그죠?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해준다는 거야. 이거조차도 안 해줘. 리미트는 이거 절대 안 해줘요. 왜? 수렴 전자가 떠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 x 곱하기 y에다가 내가 2를 곱할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2x와 2y라고 쓴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뭐지? 엄마 선생님 이상해요.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리미트는 이렇게 해줘요. 별거 다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좀 되게 이상한 애예요. 자 이제 들어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에 수렴한다는 이 수렴 전제 조건을 여러분한테 먼저 줄 겁니다. 이런 수렴 전제 조건 하에서 자 1번 들어갈게요. 1번 리미트 an 뿔마 bn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라 뭐 n에다가 뭐 3 넣어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 배우니까 이런 건 안 나와요. n에다 무한대를 넣었을 때 분명히 수렴 전조건 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뿔마 베타가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봐봐. 여기 부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요 부분이 있잖아. 요 네모난 박스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1번은 안 돼요. 이게 있어야 1번이 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an 곱하기 bn 자 이거 어떻게 되냐 분배가 돼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곱셈은 원래 분배가 안 됩니다. 수학에서는. 근데 리미트는 된다. 어디서만? 수렴 전제 하에서만.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bn분의 an이 있다. 자 리미트 분배 해보시면요.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는 거예요. 나눗셈도 분배 가능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얘가 여기다 2하면 우리 솔직히 이거 y분의 2x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리미트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2x, 2y 뭐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물론 말이 안 되는데 리미트만 가능합니다. 되셨죠? 다만 리미트 나눗셈 분모가 생겼잖아요.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여기 조건이 추가가 꼭 돼야 됩니다. 요거 조건이 꼭 추가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빨간색 해줄까? 핑크색 해줄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추가가 돼야 된다. 자, 되셨죠? 그 다음 4번. 자, 리미트 can. 요건 여러분이 잘 하실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바꿀 거기 때문에 n이 아닌 이상 이거는 상수계수 앞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 알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는 어디로 갈까요?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변환장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변환장치.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환장치가 있어. 리미트. 이 장치에 들어가면은 리미트를 따르게 되는데 미인이 들어오면은 걔를 여신으로 바꿔준다. 이런 장치가 있어요. 미인이 들어오면 여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장치가 있다고요? 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 들어갔단 말이야. 아, 웃으면서 어떻게 바뀔까? 여신인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신인가 했더니만 나를 집어넣었더니 나가 나왔어. 변화 있다 없다? 없죠. 리미트가 뭐라 그랬어? 미인이 들어와야 여신이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미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웃자고 한 소리고 저 미인 맞아요. 그죠? 미인이 들어오면 여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인이 들어왔다. 그럼 걔는 여신이 되는 거야.
근데 미인이 아닌 애가 들어왔다. 걔는 변화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n을 무한대로 보냈죠. c, n이 아니죠? 그럼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해 준 거 그냥 머리에 쏙 들어갔나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에 나오게 돼요. 이번 수능에도 무조건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신에서도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김치녀의 마인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애가 결혼과 결혼 가능성이 있는가, 괜찮은 애인가 그걸 항상 따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리미트 여기 부분 보시면은 덧셈 뺄셈 분배도 함부로 안 됩니다. 수렴 전제가 떠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2번에다가 2번 1, 2, 3, 4를 여기 부분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기계가 말썽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저쪽 학원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냐면 저거예요. 네. 누군가가 선생님 이 컴퓨터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범인은 뭐 한 2명 중에 1명일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족치기엔 너무 늦었고 아무튼 요거를 1, 2, 3, 4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있죠. 요 내용도 여러분 요 근처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퍼즈 누르고 쓰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마탄비 노하우가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마탄비 노하우. 자, 제가 하나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 알려줄 거냐면은 우리 이제 요 리미트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 근데 항상 수렴이 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수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마탄비 노하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 리미트 연산은 명심하셔야 돼요. 비정상 연산이다. 항상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예, 수렴 전제. 수렴 전제 하에서 모든 걸 다 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가능해요. 모두 분배 가능. 하지만 수렴 전제가 없다면 분배 하나도 안 해줘요. 자, 그럼 질문할 거야. 그럼 수렴 전제가 없는 것들은 다 남자 취급하지 말고 버려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김치녀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수렴 전제가 없는 경우 수렴 전제가 없는 경우는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하셔야 돼요. 제 친구가 조금 이쁘장한 애가 있죠. 물론 수술도 했고 얼굴 수술 많이 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지만 제가 아는 수술만 해도 한 30번 한 것 같은데. 막 기본 눈, 코, 입, 눈 뭐 한 5번, 코 한 4번 막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많이 예쁘게 고쳤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걔한테 선물을 거의 명품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걔한테 작업을 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구두를 사주네. 그래서 페레가모 구두, 명품 페레가모 구두 한 70만 원에서 한 여러분 한 비싼 거는 한 150 막 그 정도 돼요. 그 구두를 한 3켤레 정도 선물한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그 남자 이름을 구두라고 저장을 한 거예요. 구두. 수렴 전제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묶어서 한 덩어리. 구두 사주는 오빠. 뭐 밥 사주는 오빠. 이해되세요? 밥 사주는 오빠. 심심할 때 부르는 오빠. 이렇게. 나도 그러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두라고 저장했던 거지.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구두 목록에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내 친구한테, 물론 내 친구 잘못한 건 없어요. 사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걔한 내 친구한테 온갖 욕을 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욕하는 거 봤거든? 그 욕이 뭐였냐면은, 야, 너 얼굴 믿고 까불지 말라고.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게 심한 욕이었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취급하냐? 결혼 전제가 없다 할지라도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풀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얘네끼리 엉켜서 나왔어. 요렇게 이렇게 나왔다. 얘네가 팀을 묶으면 한 가지 이렇게 사물을 수렴하더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를 분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결혼할 생각은 얘네 결혼할 그게 없다 그랬잖아. 대신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 지급할 수 있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CN.
그래서 여러분한테 리미트 cn이 3n인 것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 마타비도 한번 쓰시고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퍼즈 누르고 써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잘 따라오세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유 멀리도 간다. 어디 있냐? 윙? 여기 있다. 136번 갈게요. 136번. 자, 136번은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올 텐데요. 서술형 풀리면 다 틀렸을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6번. 자, 리미트 나와 있고 am-2분의 3am-4가 유기의 수렴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리미트 an의 값을 지금 묻고 있죠. 그죠? 밑에 n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안 쓸게요.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럼 요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제 어떤 아이들은 얘 답을 물어봤으니까 얘 답을 세모라고 쳐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거 틀렸습니다. 아, 물론 답은 맞게 나와. 왜 틀렸냐면은 이거를 여러분 내가 답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답을 수렴할 거라고 너무 자신 있게 썼어. 수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시작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 AN에 대하여 이거 말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러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지금 수렴하다는 소리가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서술형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한다 그랬지. 요걸 이렇게 묶으세요. 요걸 뭐로 바꿀 거냐? 치환한다는 거지. 리미트 bn을 6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bn이 누군 거예요? bn이 an-2분의 3an-4인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수렴 전제가 뜬 거예요. 리미트 bn은 6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리미트 an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에서 리미트 an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야. 풀어서 an을 찾는 거예요. 원칙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an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bn, an, 마이너스 2bn, 3an, 마이너스 4 넘겨주세요. bn-3an 2bn-4 맞나요? 따라서 an은 bn-3 2bn-4 자, 요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요 앞에다가 우리 리미트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리미트 bn이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수렴 전제 떴으니까 막 쑤셔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이젠 되는 거예요. 요 수렴 전제 명제가 있으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3분의 얼마 나오죠? 12 빼기 4, 8. 3분의 8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아이고야. 정답은 그래서 3분의 8인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내 컴퓨터를 건드리는 새끼를 요렇게 지금 때렸던 요 새끼 개수만큼 때려줄 거야. 씨. 아무튼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죠? 중간에 끊기가 좀 뭐해서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고 하니까 욕을 안 하지. 우리 좀 친해졌으면 진짜 씨뽀뽀라고 욕을 했을 텐데 진짜 아 누구죠? 자꾸 학원 컴퓨터로 누가 게임을 하는 거야. 아 물론 여기 롤이 깔려 있죠. 여기 롤이 깔려 있는데 저 안 한지 꽤 됐어요. 나 게다가 아이디 해킹까지 당했어. 나쁜 새끼. 그래서 친추 걸어놓은 애한테 물어보려 그랬어. 이거 아이디 누가 썼냐고. 고발할 거라고 막. 에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묶어서 한 덩어리. 자, 이거 우리 수행평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써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수렴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특히 남학생들 함부로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가 김치녀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너 안 만나줄 수도 있고 너한테 사실은 막 저 담배 연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담배 딱 옆에 딱 물고 가래침 탁 뱉을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의 이중성은 특히 여자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남자들은 연기를 잘 못하는데 여자들은요 착한 척 오지게 잘할 수 있고요. 되게 겁먹은 척
엄청 잘하고요. 술 못 마시는 척 엄청 잘해요. 어? 그래서 나 여자들끼리 수업할 때 내가 꼴보견이 애들 막 있는데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그 나중에 할 때 뭐 대학교 가가지고 아 오늘 끝나고 그 헤어룸식 그거 뒤풀이 한대. 그래서 누구누구 모인대. 그러면 그 싫어하는 여자애들이 내가 싫어하는 여자애들이 누구누구 오는데? 이렇게 물어봐. 아 그러면은 여자끼리 모이려고. 아 나 안 가 이랬단 말이야. 안 올 거야? 나 약속이 생긴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서 하더니 지나가다가 남자 동기들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또 애들끼리 다 마시자고 남자들 오잖아? 그럼 와서 또 낀다? 그래서 그한테 물어봐. 너 아까 뭐 약속 있다며? 아, 그 취소됐어. 말이면서. 안주 진짜 많이 먹고 술도 나발 보는 애가 소주 한 잔 먹더니 덥다. 허체하는 것 같아. 말이면서 막 어? 주섬주섬 옷 벗고 막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 리미트를 배우면서 여학생들은 여자들 재수없게 노는 거 다 아니까 이거 잘 풀 거고 남자들이 잘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이중성을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리미트는 뭐다? 그렇죠. 김치녀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항상 따져대는 거야. 수렴하니? 너 돈 좀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면 좋아. 그럼 움직여주고. 뭐야 수렴도 안 해? 그럼 개무시. 그럼 수렴 안 하는 애들 개무시를 하다가도 애들 그룹으로 져가지고 밥 사준 애 뭐네 이렇게 묶어서 취급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리미트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뭐랑 같다? 그렇죠, 김치녀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까다로워서 기니디 나오면 진짜 진짜 팔짝 뛰어요.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애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거 새로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자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수렴과 발산이 뭔지 우리 수열 연산을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다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극한값의 계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극한값의 계산까지만 지금 한번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렴과 발산에 대한 설명을 배울 건데 이 수렴이라고 하는 것과 발산을 구별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 문제에는 누가 나오느냐? 문제에는 수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산하고 답을 내야 되니까 만약 얘가 문제로 많이 나오면 야 이걸로만 다 찍으면은 50점은 나오겠다. 이제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수렴하는 계산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극한값의 계산 3번에 1번 들어갈게요. 3번에 우리 극한값의 계산 1번. 1번 바로 뭐냐면은 무언가를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형태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자, 보시면은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계속 넣는 거예요. 똑같이 넣어주시면 분모도 점점점 커지고 분자도 커지기 때문에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풀도록 되어 있냐면요. 그럼 제가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무한대에서 알려져 있는 성질이 있다 그랬지? 알려져 있는 성질. 첫 번째가 뭐였죠? 커지는 거 더하기 커지는 거는 그냥 커지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커지는 것분의 뭐였죠? 숫자. 숫자는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1번. 무한대분의 상수가 0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몇 차죠? 보세요. 분모 몇 차야? 1차잖아. 그죠? 요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2 플러스 n분의 3, 4 플러스 n분의 5.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5가 되죠. 자, 무한대에서 알려져 있는 성질보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에 수렴한다. 얘를 0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얼마 나온다?
2분의 4 약분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서 문제 풀게 된다. 이게 교과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또 한 가지 더 알려줄 거예요. 우리 마타미 노하우를 알려줄 건데 마타미 노하우 자 바로 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차수차를 이용하자. 자 여기서 차수차를 이용할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수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조금 무시할 때 우리 남자들도 좋아하는 뭐 어떤 히어로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을 때 나오잖아. 보통은 이제 갈등의 구조가 있죠. 주인공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 반대에 있는 악역이랑 어때요? 계속 만나죠. 초반에는 힘이 어때? 악역이 좀 더 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일 드라마나 이랬을 때 뭐 거기 주인공 여자가 가난한 집 애잖아요. 맞죠? 응? 가난한 집 애였는데 그 대기업 입사를 할 때 정규직이야, 계약직이야. 아 그러니까는 알바를 해 아니면 제대로 들어가 알바를 하죠. 근데 알바를 해가지고 보통 카운터나 뭐 이런 걸 보는데 보다가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 그 주인공 얘가 거기 지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악역이 바로 뭐야? 오너의 딸이에요. 오너 딸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랑 붙어 구조가 그쵸? 근데 얘가 좀 잘하긴 하는데 악역이 얘를 회방해서 결국 1차전에는 누가 승리야? 1차전에서는 악역이 승리하죠. 그럼 얘가 울면서 어딜 들어가? 화장실 가잖아. 그러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어떻게 돼? 세수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악역이 딱 화장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 그래? 여기 있었네? 오늘 우리 실적 때문에 파티하는데 오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랬을 때 이 애가 어떻게 괜찮다고 하면서 이게 회가 거듭될수록 다음번엔 얘가 더 세지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악역이 무시할 때 하는 말을 잘 보라는 거야. 악역이 뭐라 그래?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항상 내가 너보다 몇 발자국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될걸?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여기서 몇 발자국 앞에 있는 거는 따라잡을 수 있는데 차원이 다르면 말이 달라져요. 차원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문제가 있어. n에다가 무한대를 넣을 거야. n에다 1 넣어봐. 1 빼기 1. 처음에 태어날 땐 똑같죠. 발가벗고 태어나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n에다 10을 넣게 되면은 1000원. 얘는 10원이 나오게 돼요. 물론 무한대 넣으면 얘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둘 다 커지는 거 사실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10원을 넣었더니 벌써 이렇게 차이 났지. 1000원은 여러분이 쓰는 단위고 10원은 여러분이 줍지도 않는 단위. 이거 땅바닥 떨어지면 주술 거야? 주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쓰레기통이나 막 이런 데 빠져 있으면은 주워요? 안 주워요. 공중 화장실 되게 더러운 데 갔는데 거기 안에 10원 떨어져 있으면 물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 안 주워? 안 주워. 그지? 근데 거기 떨어져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금괴다. 그럼 내가 달려가서 너희를 밀어 제치고 내 손을 들 거예요. 금괴 얘들아 내 손바닥만한 거 하면 진짜 억은 될걸요? 팍 치고 내가 뺏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 값어치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 10원 넣었더니 1000원과 10원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1000원 넣어볼게요. 1000원 넣으면 어떻게 돼? 1000원 3번 곱하면 얼마예요? 10의 9승이에요. 얘는 1000원 나와요. 10의 9승이 돈으로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여러분 aim high 얘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 1억은 공이 몇 개다? 8개다. 저는 1억의 공이 8개라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10억. 그럼 10억을 1000원짜리처럼 쓰는 여러분이 1000원을 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000원 쓰는 여러분도 10원 돈 취급 안 하는데 공 2개 차이잖아? 공 6개 차이 나는 애 돈 취급할 것 같아? 안 해요. 조연아만 다 낸 줄 알아? 너희는 무슨 너희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대한항공이 아니지. 뭐든 다 빠꾸 할 거 아니야. 태양한테 소리칠 거 아니야. 태양 뜨지 말라고. 난 오늘 자고 싶다면서.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얘들 어떻게 돼? 이게 멈춰? 안 멈춰. 계속 커질 거야. 그럼 봐봐. n 3승하고 n의 1차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얘하고 얘가 커질 요 사이의 간격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발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말.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얘하고는 같은 인생에 살아서는 어떻게 돼?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제 드라마가 스릴러물이 되는 거지. 얘를 죽여. 그럼 얘가 멈추잖아. 그럼 난 계속 커지면 되는 거야. 아, 물론 이렇게 되면 공포영화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이 무한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차수차가 나면 갭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절대 못 따라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타비 노하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교과서에서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 된 걸 이용하라고 나와 있으나 우리는 차수차 개무시를 하겠습니다. 차수 떨어지는 것들 싹 다 밀어버릴 거예요. 자,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자, 분자 보세요. 분자. 1차가 최고죠? 얘 죽여. 1차 최고죠? 죽여. 그러면 2n분의 4n 남았죠. 약분하세요. 그럼 얼마? 2.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왔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요 내용 요 1번을 우리 어디에 써주시면 되냐면요. 바로 요 극한값 계산 여기 1번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주세요. 쓰고 나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쓰셨죠? 자, 다 쓰셨으면 이제 문제 따라 들어오겠습니다. 114번 들어갈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n에다 무한대 넣을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 넣어보시면은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죠? 아, 이거 너무 불편하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써야 되겠다. 자, 리미트. 자, 여기 보시면은 3n 3승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1 2n 3승 마이너스 2n 플러스 4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차 개무시 쓸 겁니다. 자, 밑에 분모 3차 아래 다 죽이세요. 3차가 최고죠. 죽여. 그럼 어떻게 돼? 3n 3승분의 2n 3승이지. 약분 들어갑니다. 정답 그래서 3분의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얘들아 2번이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여러분 전개를 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더 이상 전개 안 할 거예요. 전개 안 하고 풀 겁니다. 자, 어쨌든 n에다가 무한대를 넣게 되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차수차 개무시할 건데 자, 여기 요 마을이 이렇게 가로가 있잖아. 그럼 요 안을 보란 소리야. 요 안이 한 마을이에요. 자, 1차 숫자지. 숫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1차 숫자 버리세요. 1차 숫자 버린다. 1차 숫자 버린다. 자, 그리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n 제곱분의 3n 제곱이 될 거고요. 약분하시면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차수차 개무시 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자, 리미트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로그 2n 플러스 1 빼기 로그 3n 플러스 2입니다. 자, 여러분 로그 빼기는 로그 안에 뭐로 합쳐진다? 나누기로 합쳐진다.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 리미트에 로그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뭐라 그랬어? 여신 아이고 미인이 들어오면은 여신으로 바꿔준대. 너 들어갔지? 변화 없다니까. 그러니까 로그는 변화가 없어요. n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답에 그냥 로그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차 개무시. 숫자 빼고 무시하고요. 3n분의 2n 약분 들어가시면 정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쉽죠? 이거 못하시면 바보예요. 차수차 개무시. 자, 1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5번.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바르게 계산된 것을 모두 고르시면 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기억 봐봐. 기억. 자, 기억은 어떻게 되냐? 기억은 리미트 3n-2분의 2n-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차수차 개무시. 무시. 3n분의 2n 약분하세요. 3분의 2가 정답이죠. 근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니은 들어갈게요. 자, 니은은 리미트 n 루트 n. 자, 이거 한 몸이에요. n 루트 n 플러스 1.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차 개무시. 얘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무시할 거 없고 얘는 차수차 개무시. 숫자 무시하세요. 약분해주세요. 루트 n분의 1. 오에 n이 살아있어요. n에다 무한대 넣어보세요. 무한대분의 숫자. 아이고 정답 이거 0이죠. 아이고 니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여러분 아직 못 풀어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다른 거 한번 나가볼까요? 4번도 여러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뭘 풀어볼 거냐면은 118번 한번 들어가요. 118번. 자, 118번 문제 보시면요. 자, 리미트 1-2 제곱분의 1 3 제곱분의 1 점점점 1 n 제곱분의 1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 자, 여러분 이거 땡땡땡땡 많이 보시죠? 뭐 우리 뭐 수학 사는 사람 진짜 많이 땡땡땡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야? 별상 없이 풀었겠지만 이건 수학에서는 규칙을 찾으라는 거야. 규칙이라고 보이네요. 규칙을 찾아라. 따라서 이 규칙을 찾으려면은 우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수열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2제곱에 분자가 얼마 나오게? 2제곱에 2제곱 마이너스 1 나와.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2 빼기 1 이거 한 번만 보여줄 거예요. 2 빼기 1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 1과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곱하기 여기는 3제곱분의 3제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3 빼기 1 3 플러스 1 합차 공식 해보시면 2,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4제곱에 3,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쭉 가세요. n제곱에 n-1, n 플러스 1. 자, 요 순서도 바꾸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v 슬러시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에서 배우셨죠? 분모에 하나가 남으면 얘도 하나 남고요. 분자의 앞부분이 남으면 어때요? 얘는 뒷부분이 남는다. 다시 한번 개수는 같고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위치는 반대다. 따라서 분모에 2가 하나 남았으니까 얘도 하나 남아야 되고 앞부분 남았으니까 앞부분에는 뒷부분이에요. 위치는 반대요. 개수는 같고. 정리할게요. 2n분의 n 플러스 1 나오겠네요. 자, 리미트.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너무 쉽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차 개무시. 이렇게 하면 됐고 약분하시면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2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2번. 자, 수열의 극한. 자, 보시면 아, 내가 저 설명을 진짜 안 했네, 여러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처음 수업 하면서 이거 설명 안 해. 지금 잠깐 할게요. 요 an에다가 리미트 붙일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수열의 리미트, 극한. 또는 이거를 우리가 무한의 그 무한에서 무한 수열이다 이렇게 읽어요. 두 개를 읽을 수 있어요. 수열의 극한 또는 무한 수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1, S2, S3 땡땡땡 SN 이걸 합이라고 읽죠. 합은 두 글자로 급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SN을 이따가 또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또 배울 건데요. 이거는 급수의 극한. 합의 극한이에요. 급수의 극한. 다른 말로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은 일반항에다 리미트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 때가 있어. 뭐 SN에다 리미트 붙인 건데 SN이 식으로 나왔으면은 리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배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배웠지. 여기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입장에서는 계산은 똑같고 뒤에 오는 게 AN이냐 리미트 다음에 오는 게 SN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수열의 극한, 급수의 극한.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22번. 자, 요거는 이제 뭐 수열의 극한인데 그걸 따지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SN과 AN이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걸 좀 따져 주셔야 돼요. SN과 AN이 같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자, 이거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정리하는 거라고. 자, 요거 보시면 못 떠올라요? 합 떠오르죠. 합이면 뭐예요? SN. SN 등차 등비. 등차 등비 아니면 뭐로 한다 그랬지? 시그마로 하라 그랬죠. 변수 1부터 n까지 끝점.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하셔서 꼭 수1에 우리 수열 부분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 지금 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이 시그마 부분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돈은 여러분 부모님이 내셨고 그거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으셔야 돼요. 시그마 잘 못하면 고득점 안 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물론 누구나 다 하진 않아. 시그마가 진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이거 합 SN 등차 등비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파트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세요. 듣고 싶지 않겠지. 근데 들어.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들어주시면 여러분 시그마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그래서 합 SN 등차 등비 아니면 시그마로 뽑아라.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은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시그마 분배가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로 이렇게 됩니다. 공식 있죠. 이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정리하는 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걸 정리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다. 해볼게요. 자, 리미트. 자, 분모는 n 3승이고 지금 정리한 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n에다 무한대 넣어주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차수차 개무시라 그랬지? 혼자 있고 혼자 있고 혼자 있어. 숫자 무시 무시 숫자 무시 정리할게요. 6분의 2n 3승 2분의 n제곱 n 3승 됐어요? 3차 2차 개무시 약분 6분의 2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정말 쉽죠? 자, 여기 시그마 부분 안 되시는 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안 잡으면은 잡을 기회가 없어요. 시그마 강의 한 번만 들으시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금 요 수업 잘 따라오고 이거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시그마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필기만 해주세요. 아 맞아 이런 방법이 있었지라고만 대충 알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뭔지만 좀 알아줘. 우리 오늘 뭐 배워?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차 개무시가 이해되시면 오케이예요. 오늘 수업은 된 거고 이 문제가 요거 때문에 못 풀린다면은 그건 오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그마 문제니까 이건 꼭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듣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무한수열 이제 풀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3번 문제도 역시 시그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리미트. 자, n 3승분의 1제곱 n 3승분의 2제곱 땡땡땡 n 3승분의 n 제곱이다. 자, 이 값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합이고요. 합은 SN인데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시그마로 뽑는다. 시그마 시작 1부터 n까지인 것 같고요. n 3승은 안 바뀌고 위에가 바뀌네. k 제곱으로 바뀌네요. 되셨나요? 자, k가 아닌 것들은 밖으로 뱉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남겠네요. 맞죠? n 3승 앞으로 나오고 n 3승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셨나요? 정리할게요. 6n 3승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여기 식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 앞에 리미트만 붙이면 우리 문제 끝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차 개무시 숫자 버리고 6n 3승 분의 2n 3승 됐나요? 약분 정답은 6분의 2, 3분의 1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열로 이제 풀 수 있는 것들 좀 몇 개 한번 다뤄볼 건데 문제 좀 많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 44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125번이랑 1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은 정리할 게 없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125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n이라고 되어 있고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럼 차수차 개무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혼자 했으니까 할 거 없고 여기는 2차 여기 숫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차고 요거는 2분의 1차니까 더하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무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루트 n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n으로 뽑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나중에 우리 저기 함수 극한 들어갈 때 좀 힘들어요. 이거 지금 미리 안 해놓으면. 자, 루트 a 제곱은 뭐로 뽑아준다? 절대값 a로 뽑아주시고 n이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서 n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분하시면 정답은 얼마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7번 문제 볼까요? 자, 127번은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네. n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똥똥똥 n까지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보시면은 합이고요. 합이면 뭐다? SN 등차등비다. 이건 등차수열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항수 곱하고 2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분모에 n제곱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숫자 개무시하시면 되겠고 혼자는 무시할 수 없고 여기 숫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n제곱 되겠죠? 2분의 n제곱 그걸 n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번분수 들어가세요. 번분수 2n제곱분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2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통 한번 맞춰주고 우리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 다 끝나면 바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리해서 좀 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여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애들 문제 풀고 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수렴 발산 배우고 나서 리미트 연산 배우셨죠? 리미트 연산 싹 다 배웠죠? 자, 그 다음 우리 어디까지 했다? 극한각 계산 3번의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수업 잘 들었으면은 이제 요 파트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받아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 부분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준비를 해드릴 수 있어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